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07년 당나라가 멸망한 후에 주전충의 후량으로부터 송, 태종까지의 역사를 역시 절도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또 절도사냐 하면 당나라뿐만 아니라 5대 19 그리고 송나라 초반까지도 정치의 축이 절도사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시기는 중국 역사에서 보기 드문 무인 정치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5대 시기에 절도사는 몇 개의 주를 통합해서 관찰사직을 겸하면서 여러 주현의 군사권, 행정권, 재정권까지 모두 틀어지고 정치를 실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절도사가 천자로 즉위하면 절도사의 군대가 그대로 황제의 금군이 돼서 중국을 통치하는 과정을 되풀이한 것이 바로 5대 19의 역사이죠. 먼저 이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황소의 난을 나타낸 지도인데요. 보시면 이 봉기 지점은 이 불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틀 지역은 X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X 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소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뭐 내려와서 광주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낙양을 통과해서 장안까지 도착하게 되는 그런 루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황소의 리트리트는 후퇴는 지금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장안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해 가다가 여기서 황소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나라 말기의 형세를 보면은 먼저 한쪽 눈이 작아서 도간용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돌궐 사타족 출신의 이극용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극용이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당나라가 883년에 장안을 황소로부터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공을 인정받아서 하동절도사로 임명돼서 태원 일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기 타이위안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가 태원입니다. 그래서 이극용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황소의 부장이었다가 당나라에 항복해서 선무군 절도사로서 개봉에 주둔하고 있었던 주전충이, 여기는 지금 변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옛날에는 개봉을 변량, 변주라고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봉에 주둔하고 있었던 주전충이 884년에 장안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황소를 격파하면서 개봉 일대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북쪽에는 이극용, 이 남쪽에는 주전충이 서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면서 당나라의 패권을 다투고 있었는데, 결국에 주전충이 이 하남 지역뿐만 아니라 이 산동 지역 그리고 점차 화북 지역까지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결국에 이 중원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바로 903년에 장안으로 들어가서 환관과 소종까지 모조리 죽여버린 다음에 13살짜리 그 어린애를 태자를 황제로 올렸는데, 그게 바로 당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되는 애제입니다. 그리고 907년에 주전충이 그 애제에게 양위를 받아서 개봉을 수도로 양나라를 건국했는데, 그것이 바로 후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주가 이 개봉이 수도가 되는 것이죠. 이때 후량 이외의 국가들은 사천에는 전촉, 그리고 화종 화남 지역에는 오월, 민, 초, 이 남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전촉과 오를 제외한 5월, 민, 초, 이 남한은 모두 이 후량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던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에는 5월왕, 민 같은 경우에는 민왕, 이 초왕, 남한 같은 경우에는 남평왕,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주전충도 건강이 악화되고 황위를 내줘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들들 사이에 엄청난 계승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그렇게 혼란해진 틈을 타서 북쪽의 하동절도사 이극용의 뒤를 이은 아들 이존욱이라는 인물이 예전에 강성했던 아버지의 세력을 회복하면서 923년에 하북의 위주, 현재의 하북성 남단쯤에 있는 이쯤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명현이라는 곳에서 제위에 올라서 후당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이 개봉에 있는 후량을 물리치면서 수도를 러양, 낙양으로 해서 중원을 차지하고 후당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후당의 당종 이존욱은 원래 용맹한 사람이었지만 황제가 된 이후에는 많은 악행과 전횡을 일삼다가 이극용의 양자 이사원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때 장종의 금군이 패배를 직감하고 장종을 죽이면서 이사원에게
강력하게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원이 낙양으로 들어가서 5대 최고의 명군으로 꼽히는 명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933년에 명종이 죽으니까 제3남 민제가 즉위했는데 곧장 의붓형인 이종가가 황희를 강탈하고 그가 말제로 즉위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경당이 바로 등장하는 것인데요. 이 명종의 사위였던 이 하동절도사 석경당이 이종가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인데, 이 호기롭게 반란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말제가 대군을 이끌고 석경당이 있었던 태원, 그 진양을 포위했습니다. 그렇게 탈출구가 없어지니까 석경당이 급하게 이 북쪽에 있었던 거란에, 지금 키탄이라고 써 있지만 이제 거란입니다. 이 거란에게 급하게 사절단을 보내서 원조를 요청한 것이죠. 당시 거란은 북쪽에서 운거하고 있다가 이렇게 당나라가 무너지고 5대 19의 혼란한 틈을 타서 야유라복이라는 인물이 거란족을 통일했고, 이때는 바로 그 동생인 야율덕광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원조 요청을 받은 야율덕광이 석경당한테 니들이 신하가 되고 해마다 조공을 바치면서 북방의 연운 16주를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원조해 주겠다라는 조건을 걸게 되죠. 석경당은 다른 방도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이 요구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야율덕광이 5만의 군대를 이끌고 태원으로 내려와서 포위하고 있던 후당 군대를 괴멸시킨 후에 곧장 다시 수도 낙양으로 진격해서 936년 후당을 무너뜨리고 바로 개봉을 수도로 하는 후진을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봉이 다시 개봉이 다시 이 후진의 수도가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석경당은 거란에게 신하로서 예의를 다하고 연운 16주도 주고 비단도 매년 주면서 정성을 다하게 되는데, 이 석경당 사후에 뒤이은 조카 석중기가 그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신하들의 제안에 솔깃해서 거란의 반기를 들었다가 946년에 거란 태종에게 포로로 잡혀서 북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재를 날출자를 써서 이 출제라고 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후진의 황제가 사라진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하동절도사였던, 또 하동절도사입니다. 이 하동절도사였던 유지원이라는 인물이 태원에서 다시 제위에 올라서 이 후한을 건국한 것이고, 그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개봉까지 진군해서 이 그때까지 머물고 있었던 야율덕광을 물리치고 야율덕광은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유지원이 개봉을 수도로 한 후한의 고조가 되는 것입니다. 고조가 죽자 차남 은제 유승우가 즉위했는데, 그가 현재의 산동성 동평현 한 이쯤 됩니다. 동평현에 주둔하던 천평군 절도사 곽위를 제거하려다가 거꾸로 자기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곽위를 도와줬던 인물이 바로 훗날 송태조가 되는 조광윤이죠. 이후에 곽위가 고조의 동생인 유승의 아들 유빈을 즉위시키기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훨씬 더 센데 유씨보다 유씨를 굳이 즉위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씨를 즉위시키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부하의 추대로 스스로 개봉으로 들어가서 태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후주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조광윤은 후주의 개국공신이 되어가지고 금군으로서 활약하게 되죠. 그리고 황제가 될 뻔했지만 결국에는 좌절됐던 유승은 이 태원에서 독립해서 유지원이 후한을 세웠던 것처럼 북한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주 태조 사후에 양자인 시영이 제위를 이었는데, 그가 바로 후주의 세종이고, 이 세종이 바로 위에 언급했던 후당의 명종과 함께 5대 시대의 최고의 명군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때 북한을 세운 유승이 나이가 어렸던 세종을 얕잡아보고 거란의 지원으로 함께 세종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초반의 기세는 북한군이 좋았지만 이때 또다시 섬서성 동주, 그러니까 지금의 장안에서 약간 동쪽에 있는 동주에서 동주절도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그리고 당시에 전전도 지휘사도 겸직하고 있었던 조광윤의 전전군이 활약하면서 전세를 역전하고 거꾸로 북한의 수도 태원을 포위하기에 이르죠. 그럼 여기에서 전전도 지휘사란 뭐냐면 궁궐 전자에 앞전자를 써서 궁전앞, 즉 수도권을 지키는 부대 정도가 되는데요. 어쨌든 황제를 지키는 금군에 속한 장수가
전전도 지휘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전전도군, 전전군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후주가 북한을 거꾸로 포위했는데 결국 태원을 함락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세종은 이때 북한에게 크게 당할 뻔했었던 것을 교훈 삼아서 금군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개편을 당시에 공을 세웠던 조광윤을 중심으로 편제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훗날 금군 대장까지 올라간 조광윤에 의해서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금군과 지방군을 재편한 세종은 이후에 신하 왕박의 말에 따라 중국 통일을 위해 여러 지역을 통합하다가 재위 6년 만인 959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세종 기간에 조세개혁, 토지개혁, 치수 등 국가기강을 잡고 불교를 탄압해서 몰래 사람들이 승려가 되지 못하게 막아서 세수도 확보했고, 불상을 몰수해서 동전 만드는 일을 시키면서 놀고 먹는 사람들도 없애고, 그렇게 5대 10국이라는 대혼란 시기를 종결시키는 초석을 다진 황제가 되는 것이죠. 세종이 죽자 7살 난 공제가 즉위했는데, 이때는 황제가 어리면 가장 센 신하가 양위받는 것이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이어져온 하나의 전통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전군을 비롯한 금군의 추대를 받은 금군대장 조광윤이 무난하게 제위에 올라서 송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5대 왕조의 흐름이죠. 자, 위에서 보신 것처럼 5대에서 송나라까지 왕조가 이어지는 것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후량을 건국한 주전충은 선무군 절도사, 후당을 건국하는 이존우군 하동절도사, 후진을 건국하는 석경당도 하동절도사, 후안을 건국하는 유지원도 하동절도사, 그리고 후주를 건국하는 곽인은 현평군 절도사, 마지막으로 송나라를 건국하는 조광윤도 동주, 충무, 귀덕군 절도사 출신으로 새롭게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두 다 절도사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5대 10국 시대가 무인정치 시대라는 것이고, 따라서 송나라 조광윤이 즉위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도 바로 절도사의 힘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오래 집권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송태조는 어떤 절도사는 자신의 진지를 옮기게 해서 세력을 키우는 일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만약에 절도사 밑에 뛰어난 장수가 있으면 그 뛰어난 장수를 금군으로 발탁해서 승진시켜주는 척하면서 금군을 강화하되 절도사의 힘을 빼는 그런 작전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차 금군이 강해지고 지방 절도사의 힘은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금군이 너무 강해지면 자기가 금군대장으로 황위에 오른 것처럼 금군대장이 또다시 다른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금군의 권력도 금군 내에서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치밀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절도사의 군사권이 송태조 이후에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군사권을 뺀 이후의 태조는 절도사를 감독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통판을 두어서 절도사가 행정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통판. 그리고 나서 절도사의 행정권이 빠지니까 이 통판에게 재정권까지 주면서 절도사의 힘을 완벽히 빼버린 것이죠. 절도사가 처음으로 설치된 것이 대략 8세기 초, 그러니까 무축천의 무주가 당나라로 회귀한 뒤부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당나라 5대에 이어 송나라까지 대략 250년 정도 이어져 온 절도사의 시대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무관이 요직을 차지하지 못하고 문관 관료가 그 자리에 대신 임명되면서 송나라의 관료제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관이 등용되지 못하니까 그것이 송나라 군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지방 권력을 축소하면서 송나라가 중앙 집권을 확립하니까 또 몇백 년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절도사를 통해서 당말부터 5대 그리고 송나라 건국까지의 중국을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중국 대륙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후당이 후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거란이 연운 16주를
지도를 차지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세력보다 북방 민족의 세력이 우위에 서게 된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북 변경 지역에 존재하고 있던 티베켓 탕구투가 세운 서하도 중국이 분열된 틈을 타 흥기해서 송나라로부터 세패를 받으면서 송나라를 밑으로 깔게 되죠. 그러면서 거란의 요나라, 여진의 금나라, 몽골의 원나라, 즉 정복 왕조로 이전되는 대회전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보다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송대를 중세의 시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근대의 시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전 절도사의 시대와 확연히 다른 새로운 관료제의 출발점이 된 시대가 바로 송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의 과거제가 중시돼서 관료들이 많이 등용되는 이유가 무인들이 다 빠지게 되니까 과거제를 통해서 새로운 관료들을 충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위에서 언급한 송나라와 요나라, 서하, 그리고 금나라의 쟁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